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빠숑님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가 가장 그 휴가철의 피크 지역이잖아요. 한가운데. 네. 7말 8초. 네. 지금 8월 첫째 주인데 다녀오셨어요? 저는 일단 회사 프로젝트 진행하는 일정이 너무 많아서 좀 시간도 없고요. 또 책이 나오고 여러 가지 개인들 일정들이 좀 많아서 하루도 좀 짬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도 출근하고 있어요. 어쩐지 그래서 얼굴이 좀 헬스케 보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배만 빼고 다 헬스케지고 있습니다. 배는 점점 더 나올까요? 네. 네. 아니, 빠숑님 책, 네. 김학렬 소장님 책, 네. 수도권 부동산, 알짜 부동산 답사기. 네. 제가 좀 확인해 봤어요. 네. 반응이 어떤지. 음. 경영경제 1등을 엎치락 뒤치락 하고 계시던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처음에 이제 시작은 한 7위 정도로 했는데 지금 이제 1위, 2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감사하네요, 진짜. 이게 전면 재개정판이긴 한데 이제 과거에 이제 읽으셨던 분들도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좀 지난번 책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사셨던 분들도 또 사셨던 것 같고요. 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또 훨씬 좋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실제 또 물건을 구매하실 분들한테는 추천 매물도 있으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성공적인 출판 기념회를 마쳤습니다. 500명이 오셨어요. 네. 예, 또 그렇게 또 많은 분들 앞에서 또 강의하기 또 처음이었네요.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다시 네. 한번. 네네. 그다음에 또 상반기 때 한 번 정규 강의 딱 한 번 하셨잖아요. 네네. 하반기에는 계획이 혹시 없으신지요? 지금 발품이라는 카페에서 강의를 아마 이 방송 나갈 때쯤은 오픈했을 것 같고요.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동산 가치 투자를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단순한 가격 갭 투자, 뭐 찍어주기 투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강의가 많았었는데 저는 그런 강의는 원래 하지도 않았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또 그런 상품들이 먹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뭐 가격이 비싼 지역부터 싼 지역까지 다 설명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지역의 가장 적합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책정하면 되는지, 그래서 지금 어떤 물건들을 봐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4주 동안 아주 생생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부터 하시죠? 8월 19일부터 월요일인데요. 네. 저녁 때 매주 4일,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4주 동안 진행하기로 했고요. 추석 전주에 끝납니다. 강의장 같은 걸 혹시 어느 쪽인지? 사당역이에요. 아, 4호선, 2호선 네. 사당역이기 때문에 오시기도 편하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정규 강의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수는 못 하고요. 아마 몇십 명 정도 갖고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아마 좀 더 많은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정규 강의 들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뭐 제 빠숑 정규 강의 드렸던 분들한테 늘 드렸던 고급 양장 볼펜 드리고요. 그리고 또 빠숑 밴드에도 가입해드릴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뉴스 브리핑 해드리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숙제를 많이 내드릴 텐데 그것들이 결국은 숙제가 여러분들이 향후 뭐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해서 향후 5년 동안 사실 수 있는 아파트 리스트를 다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셔도 뭐 지금 뭐 강의료 몇십만 원일 텐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공들여서 만드는 강의고요. 그 이전 강의하고 완전 다른 강의입니다. 왜냐면 좀 가치 투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장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왜냐면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공부한 내용대로 바로바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지금 강의에 반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많이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발품에서 신청하시면 되는 거죠? 아마 제가 블로그에도 한번 공지를 할게요. 지금 공지를 안 했는데 네. 공지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네. 좀 들어가시기 편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첫 번째 기사고요. 서울경제 1조 사업 동북선 경전철 연내 첫사.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노원구 상계역을 잇는 1조 원 규모 동북선 경전철 사업이 착수 12년 만에 착공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와, 착수 12년 만이라고 해요. 정말 희소식인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동북선 개통 관련해서는 벌써 한 서너 번 뉴스를 네, 다뤘는데 네. 한다라고 했었었는데 네. 구체적인 시기가 나온 건 이제 처음이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10월 착공 시기예요. 네. 착공이 아니라. 착공식. 예. 작년 12월 달에 12월 말에 어떤 네. 착공식이 또 있었죠. 네. GTX-A 착공 시기 있었는데 아직까지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착공이 되는지는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10월 착공 시기면 올해 못할 가능성도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약하셨던 분들은요, 내년 총선에서
예, 선거로 보복해 주세요. 이건 진짜 정치인들이 공약만 하고 늘 안 지켜요. 나 이렇게 좀 답답한데 특히 이제 저희 유권자들이 유일하게 주인이 되는 날이잖아요. 내년 4월 총선인데 그런 것들 꼬박꼬박 따져보시고요. 제대로 지켰는지, 제대로 지켜주었던 국회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찍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고요. 지난주에 저희 하승조 소장님 나오셔갖고 말씀하셨는데 정치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저희가 이 권력의 그 배분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권력의 배분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방법이 선거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로서 당당하게 의사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 동북수원 견전철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있던 우이신설 경전철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우이신설 경전철 같은 경우는 환승하는 노선이 4호선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노선 동북선 같은 경우는 환승하는 노선이 4호선은 2번 만나고요, 7호선도 만나고요, 그리고 6호선도 만나고요, 1호선도 만나고요, 그리고 2호선도 만나요. 네. 굉장히 좋죠. 환승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우이신설 경전철보다는 훨씬 더 프리미엄이 높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우이신설 경전철보다는 역세권 프리미엄이 더 높을 것이기 때문에 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거주할 집을 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동북선 여기에 어디 생기는지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상계역부터 출발해서 왕십리역까지 가거든요. 지금 눈에 띄는 역이 하계역이 7호선과 환승이 되고요. 그리고 월계역이 1호선과 환승이 되고요. 지금 고려대역이 6호선과 환승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기동역이 1호선과 환승이 되고요. 그리고 2호선과 환승되는 왕십리역, 4호선과 환승되는 미아사거리역과 상계역,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환승역은 아니지만 또 눈에 띄는 역 중에 하나가 은행사거리역이에요. 은행사거리요? 여기가 중계동입니다. 학원가. 네, 네. 그래서 아까 직방 광고에도 나올 텐데 이 중계동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3대 학원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전까지 역세권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학원가들은 역세권이 아니었다가 사후적으로 역세권이 됐거든요. 대치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목동도 아직 역세권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도 지금 목동선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일단은 동구선이 먼저 개통이 되게 되면은 대한민국 3대 학원가 중에서 두 번째로 역세권 학원가가 되는 그런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빨리 착공식뿐만 아니라 착공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는요, 그 지역민 여러분께서요, 선거 가지고 항의하세요. 안 뽑아주겠다고. 그럼 100% 좀 더 속도를 내주실 겁니다. 아니, 늘 저도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인데요. 답답하다, 다음엔 절대 안 뽑아야지 하는데 공약으로 항상 그걸 이번에는 꼭 하겠다고 가지고 나오세요. 네, 그래서 삼선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삼선은 안 지켜주신 게 맞아요. 삼선 되신 분 중에서 제대로 하신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요. 네. 연합뉴스 기사고요. 서울 집값 7개월 만에 상승 전환, 아파트 단독주택 강세. 정부가 그래서 규제책을 내놓는 거군요. 네. 서울 집값이 7개월 만에 상승 전환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올 1월달, 2019년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전체 누적으로 마이너스였다가 7월달부터 상승 반전이 됐고요. 지금 이제 아마 오늘 녹음하는 날 KB 그런 또 지수가 나올 텐데 이건 좀 감정원 지세고요. 저는 KB 걸 많이 보는데 뭐 이 방송 끝나고 12시가 넘어가게 되면은 나올 것 같은데 그것들은 아마 상승일 거예요. 더 감정원 시세보다 높게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누적으로 상승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왜 재밌냐면요. 연초에 이상우라는 애널리스트가 나왔었고요. 네. 최상욱이라는 애널리스트가 나왔는데 네. 두 분의 의견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엇갈렸는데 2019년 누적으로 최상욱은 마이너스 8%, 서울이요. 네. 그다음에 이상우는 플러스 8%를 예상했어요. 완전히 반대 예측을 했었죠. 기사도 많이 났었잖아요. 예, 근데 네. 그것들 좀 잊고 계셨었는데 상반기 때까지는 최상욱의 의견이 맞는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언론의 인터뷰라든지 뭐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 최상욱 애널리스트가 훨씬 더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지금 이 6월 말부터 7월, 그러니까 7월 달부터 정확히 조금씩 상승 기미를 보이더니 지금 또 이상훈 쪽에 더 관심이 더 많이 몰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재밌게 됐구나 이거. 그래서 결국은 아직까지 6개월이 아니라 한 5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12월 달에 누구 성적표가 맞는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강께서 아마 지금 부동산 빅콘서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5명의 전문가를 가지고 아마 이제 특강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아마 작년에
그 이상우, 최상욱, 그다음에 최준영이라는 여기 또 나오셨던 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아마 제도권 인사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비제도권 인사에서는 아마 저하고 좀 다른 분 한 분 오실 것 같아서 5분이 아마 하루 종일 강의하는 걸로 좀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또 나오게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이게 예측이라는 게 틀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특히 수치 예측은 좀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아무튼 지금 집값은 상승 추세에 있는 것들은 맞는데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모든 집들이 다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들을 항상 좀 네. 강조하고 싶습니다. 좀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랑 비아파트가 있고요. 비아파트 중에서도 단독 다세대 빌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 오르고 있는 것들은 좋은 입지의 아파트, 좋은 입지의 단독만 오르고 있고요.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역에서 또 이렇게 또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주의하셔서 좀 봐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감정원에서는요 매달 좋은 보고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 동향 보고서라고 해서 꽤 두꺼운 보고서인데 무료 리포트거든요.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그 블로그에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 주택 가격 보고서라고 하는 감정원 리포트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들로 굉장히 많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제가 공유해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오르고 있다, 평균적으로 오르고 있다, 평균적으로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긴 한데 이거는 여기다 절대적인 의미 두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서울 빼고는 지방은 다 내리고 있거든요. 대부분 지역들이. 그러니까 절대 여기 전국 평균이 나와요. 전국 평균, 수도권 평균, 지방 평균이 나오는데 이건 정말 의미 없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이렇게만 절대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세부 지역별로 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관심 있는 지역, 관심 있는 아파트 시세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지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지 그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방 같은 이런 플로테크 이런 사이트들, 호강노로 같은 사이트들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방은 직방 시세를 나오고요. 호갱노는 실거래가이기 때문에 두 가지 지수를 다 같이 보시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도 비슷한 기사예요. 비슷할까요? 네, 경향비지 기사고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윤곽 나왔다. 적용 대상 등 정부 내 세율 조율 남은 상태. 분양가 상한제 드디어 하는가 봅니다. 저 진짜 궁금한 게 네. 이렇게 지금 집값이 오른다고 판단을 하니까 계속 뭔가 정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 손 놓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계속 정책을 냈잖아요. 네. 근데 왜 계속 오릅니까? 저 정말 부활못이라서 여쭤봅니다.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 게 정상적인 것들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급등하기 전 단계가 분명히 빠지는 구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른 것만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안정된 시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 원만하게 인플레이션 전후로 해서 오를 거예요. 근데 지금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고 안 오르다가 좀 빠지다가 다시 오르고 이런 것들이 직접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 흘러온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을 1년, 2년에 반영을 하려다 보니까 기존 물가 인상률보다 높아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들에서 너무 좀 이게 좀 민감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선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4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 안에 가격이 폭등하는 그 기간이 없길 바라는 것들입니다. 사전적으로 그런 조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규제책이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이게 단기간 2년, 3년, 5년 준비해서 지금 현상들을 조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가 5년이라고 하면은 이 5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은 이번 정권의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전 정권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다음 정권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가격만 조절하려고 해요. 근데 가격만 조절해서는 절대 부동산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부동산은 실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주 수요가 있는 것들인데 거주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가격을 낮춘다고 거주 수요가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가격 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들. 결국 분양가 상한제는 이거는 공급 정책도 아니고 수요 정책도 아니고 그냥 가격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국에 43개 조정 대상 지역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 조금 이제 좀 과열된 지역들만 좀 이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은 특히 민간 같은 경우는 공급이 위축이 됩니다. 그럼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급된 것들이 있어요. 공급된 양들을 좀 따져보면 좋겠는데 공급된 양들을 따져보게 되면 제가 이것도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제 공급 그래프가 나오는데 흔히 보이시잖아요. 이게 어김없이 공급이 안 되는 기간들이 있죠. 그러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냥 분양가 상한제 했던 기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끝나면 또 바로 공급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폭등이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을 안 하게 되면 그 다음 정권에서는 100% 폭등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그게 대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폭등하니까 그것만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급을 줄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공급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 위주로 아파트 위주로 올라가니까. 근데요, 재건축 재개발하는 아파트 위주로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새 아파트인데 기존 아파트들은 잘 안 올라요. 안 오르는데. 예,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도 살짝 오르는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되게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이제 서울에 있는 웬만한 구축보다는 뭐 서울 경기도권에 있는 신축들을 희망할 거잖아요. 그러면 글로도 수요가 분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수요를 분산시킬 생각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이거 두려우니까 이거 못하게 하고, 이거 두려우니까 이거 저거 못하게 하고, 좀 이렇게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두더지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늘 말씀드리지만. 구축이든 신축이든 안정되게 공급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공급에 대한 기준은요, 안정되겠다고 하는 것들은 시장에 매물이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전세 시세예요. 그러니까 전세 시세가 이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시장을 이해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참 어렵네요, 진짜. 네, 어렵네요. 네, 어렵습니다. 네. 네. 그 전세 말씀하셨으니까 다음 기사 좀 살펴볼게요. 네. 조선일보 기사고요. 서울 평균 전세가율 53.6%, 7년 전으로 후퇴라고 합니다. 7년 전이면 2012년이네요. 네. 네. 이게 무슨, 그러니까 정말 기사는 팩트만 딱 적혀 있어서 저 사실 행간을 읽기가 어려운데, 집값은 7년 전으로 후퇴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전세가율이 낮아졌다고 하는 것들은 네. 매매가가 고정되고 전세가율이 낮아졌으면 전세가가 빠진 거고요. 네. 전세가가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가율이 낮아지게 되면 매매가가 올라간 거죠. 아, 뭐라고요? 이게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인 거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제 매매가는 고정됐는데 전세가율이 빠지게 되면은 네. 전세 가격이 하락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매매가가 전세가가 고정된 상태에서 네. 전세가율이 올라가게 되면 매매가가 올라갔다는 그쵸. 얘기죠. 예, 네.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네. 지금은 전세가가 빠진 게 아니라 매매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집값 오르는 속도를 전세가가 못 따라갔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2017년도, 18년도에 좀 급등을 했잖아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서울 아파트 기준이거든요. 네, 서울 그래서 평균. 네. 이건 서울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랐구나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것들을 두 가지로 예측해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러면 향후에는 매매가도 올라갈 것인가, 전세가가 올라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전세가율이 높게 되면은 투자자들은 보통 갭 투자를 하잖아요. 네. 전세가랑 매매가랑 그 갭을 넣어서 투자를 하는데 전세가율이 낮다 보면은 갭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 53.6%면 거의 반인데. 그럼 만약에 향후에 네. 이게 매매가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갭 투자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실수요가 많아서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건 분명히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가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진짜 집이 부족한 거예요. 두 가지 의미. 결국은 네. 매매가가 올라가는지 전세가율이 올라가는지 보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 조금씩 하락 추세였다는 얘기고요. 네. 고점이 언제였었냐면 2015년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5년도가 70.92%예요. 되게 높죠. 엄청 높네요. 그러니까 1억짜리면은 7천만 원이 네. 전세가였다는 거죠. 그럼 3천만 원 가지고 집을 살 수 있었다는 것들이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2015년도가 제 기준으로서는 갭 투자의 마지막 시기였던 거였고요. 2016년부터는 깁스가 어려졌다라고 제가 1월 1일 칼럼을 썼었어요. 네. 네, 그때 이제 기고하는 언론사가 있어가지고 네. 제 말대로 쭉 빠졌잖아요. 네. 어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갭 투자는 단기적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 갭 투자 가능한 시기는요. 지금 2013년, 14년, 15년 딱 3년 동안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전세가율이 올라갈 때 갭 투자가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갭 투자가 불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투자자들이 들어올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요. 지금은 철저하게 실수요자들이 어떤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택 정책을 짜든 이사 계획을 짜든 하실 텐데
절대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가시면 안 돼요, 지금은. 왜요? 왜 그러냐면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들은 다른 지역 시세가 올라갈 때 안 올라간 지역이거든요. 그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세가율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낮을수록 좋은데요.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저 공유를 해드릴 텐데, 네. 이게 이쪽이 오른쪽이죠? 왼쪽인가? 네. 왼쪽이 전세가율이고 오른쪽이 시세인데요. 네. 정확한 건 아니고 거의 비례하게 시세가 높은 쪽이 전세가율이 낮아요. 그렇네요. 지금 시세 1등이 강남구인데 전세가율 1등이 제일 꼴찌가 강남구고요. 네. 시세 2등이 서초구인데 전세가율 꼴찌에서 2번째가 서초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뭐 강동구, 양천구. 네. 그렇죠. 정말 절묘하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 2년 동안 시장에서 많이 오른 지역들은 전세가율이 낮았던 지역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전세가율만 보고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를 이렇게 드리는 것들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투자를 하시든 실거주를 하시든 전세가율을 보시고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혹시 그래도 여기 뭐 중랑구나 강북구나 구로구나 전세가율이 높네, 여기 갭 투자해야지, 이런 분들도요 2015년 시장만큼 갭이 붙어있지는 않아요. 그건 알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가율이 높은 데들은요 대세 상승기가 아니면 잘 안 오릅니다. 그것도 알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투자라고 해서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실 필요가 없어 보이는 게, 네. 사실 내가 실거주할 집도 내가 실거주하면서 떨어지길 바라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구매하시고. 예. 그러니까 그것도 투자의 한 방편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거를 꼭 이렇게 투자라는 말만 나오면 뭔가 이렇게 거부감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네. 하성주 소장님하고 그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층들 수지보다도 네. 수요가 많은 게 걱정이신 것 같다라고, 정부가. 그러니까 음. 실수요가 많은 것들. 근데 네. 실수요가 많은데 그 실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실수요도 줄이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동의해요, 그걸. 네.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투기 지역에 살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인데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수요가 좀 줄어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미안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착한 사람들이 집을 못 사요.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일거주 1주택이라든지 무주택자들이 집 사시는 것들은요, 주변 어떤 정책이든지 어떤 전문가들의 조언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희망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예, 그게 저는 내가 행복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거주하실 분들은 그냥 자신있게 집을 사시면 된다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네.